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교재 53페이지입니다. 자,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영역별 교수 학습 방법을 고찰하고 재구성해야 하므로 영역별 교수 학습 방법의 방법과 방향과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하루 일과 중에 교수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역별 교수 방법은 유아의 전인 발달,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으로 연결하기 용이하도록 활동 내용이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역별로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교수학습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은 신체에서 자신의 신체를 먼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르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매일 일과에서 안전하게 생활해야 되고 또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거는 비단 체육활동뿐만이 아니고 아이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예방에 대한 부분과 생활 속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나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교육도 중요합니다. 자기의 몸을 인식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다양한 감각기관을 활용하고 협응해 보는 활동을 통해서 기본적인 감각 기능을 기르고 신체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기본 운동 능력을 발달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위생과 청결에 관련된 내용, 예를 들면 이 닦기, 손 씻기 등 신체를 민감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동, 또 필요할 때 휴식하고 긴장을 이완하는 활동도 교수학습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계 문명으로 인해서 위험 부담 또한 증가해서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 대비 활동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의사소통 영역은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언어 사용을 즐기고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며 바른 언어 사용 능력과 태도를 가지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유아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는 능력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또한 읽기와 쓰기에 대한 관심과 바르게 듣고 말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글자와 글에 친숙해지는 경험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듣고 말하는 활동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잘 듣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듣고 말하는 상호작용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읽기와 쓰기 활동에서 유아기는 글자의 해독보다는 그림이나 글자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맥락을 단서로 사고하고 상상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유아는 매일 다양한 문자를 접하죠. 이러한 자연스러운 문자 환경을 일일 교육 활동에 포함하여 기능적이고 의미 있는 맥락에서 언어 활동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사회관계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유아 자신을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 및 또래와 함께 지내는 방법뿐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며 주변 세계에 관심을 갖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알고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조절하는 등의 개인 생활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등을 강조하는 집단 생활,
그리고 사회에 관심 가지기 등의 내용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자신의 세계를 점점 확대해 감으로써 사회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자신이 소속된 가정, 또 더 넓은 범주인 학교, 지역사회, 나아가 세계 속에 참여하는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삶의 태도, 가치, 기술의 틀을 형성하게 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 영역에서의 교육활동은 유아에게 친근한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통합적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예술 경험 영역의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예술 경험 영역은 유아가 자연과 사물을 대하면서 느낄 수 있는 예술적 감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심미적 태도를 지님으로써 아름다움을 즐기고 추구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연과 생활에서 소리, 음악, 움직임, 조형물 등에 관심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찾아보며 유아가 다양한 예술활동에 참여하여 음악, 움직임과 춤, 조형활동, 극놀이 등을 통합적으로 경험하고 예술적 표현을 즐기며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자연과 생활 속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이 영역에서는 특정한 예술적 개념이나 기능 습득보다는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해보는 경험을 중심으로 합니다.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껴보는 능동적인 활동 과정을 강조하고 유아교육 기간의 일과 중 자연스럽게 다양한 탐색 및 감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대소집단 활동과 자유선택 활동에서의 골고루 경험하도록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탐구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탐구 영역은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탐구하기, 일상의 여러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과학적 기초 소양을 기르기 위한 활동 영역입니다. 자연 탐구 활동 영역은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는 주변의 사물과 자연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탐구 기술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수학적 탐구하기는 지면을 이용하여 기계적인 연습을 하거나 수를 읽고 쓰는 데에만 급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탈피해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수학적 지식을 서로 붙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학적 경험을 활동으로 연결하여 기초적인 수, 인간, 구형, 측정 등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합니다. 과학적 탐구하기는 유아에게 의미 있고 동기유발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주변 세계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아 자신의 몸을 탐색하는 것은 물론 유아와 친근한 생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연현상과 사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학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을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긴 했지만 각 영역을 따로따로 떼어 활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 활동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을 탐구하고 관찰하는 자연탐구 영역과 요리 진행 중에 서로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의사소통 영역이 요구가 됩니다.
또한 따라서 각 영역을 구분하여 또한 사회관계 영역에서의 감정과 욕구 조절도 필요하고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서의 신체 조절 능력과 감각기관 활용도 적극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각 영역을 구분하여 이해하기보다는 5가지 영역을 함께 연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딸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아이가 어떻게 해요? 예, 선생님, 딸기 땅에 떨어졌어요.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럼 어떤 사회관계 영역에, 예,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적절한 말로 의사소통 영역을 또, 아이가 발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딸기가 꼭, 우두법 사슴코의 코처럼 보여요. 뭐냐면, 예술 경험 영역도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딸기를 가지고 잼을 만든다. 그러면 또 자연탐구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딸기로 들었는데 딸기를 하나 따도 이 5가지 영역 중에 몇 가지 영역이 통합하여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통합교육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PPT가 좀 가려졌는데요. 하루 일과에서의 교수 학습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2장과 3장 연결이 돼서 제가 PPT를 붙였는데, 자, 2장은 57페이지의 교과서를 보시면서 PPT를 보세요. 자, 유치원에서 또는 어린이집에서 하루 일과는 유아의 발달뿐만 아니라 성장을 위해 유아의 신체 및 정서 발달, 심리적 상태와 유아 기계인의 욕구, 유아의 기분, 흥미, 유아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사의 건강과 심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교수학습 방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하루 일과 중에 교수학습 방법은 유아기관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등원, 자율선택 활동, 대소집단 활동, 정리 및 정의 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원. 이제 아침에 오는데 등원입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하루 일과는 유아의 등원에서부터 시작되죠. 유아교사는 유아가 등원하기 전 하루 일과 활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아침에 아이를 맞이하는 활동은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반에 아이들이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교실에 주로 계시는데 만약에 이제 첫 아이를 등원 맞이할 때는 현관에서 맞이하면 좋죠. 그리고 도착한 차에서 나와서 마중을 하는 것도 유아의 기분을 아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등원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죠. 각 반에 담임들이 그리고 개별 유아의 기분, 심리 상태와 건강 등을 살펴봐야 돼요. 이걸 시즌이라고 그러거든요. 볼시자를 써서 그래서 아침에 진단을 하는 거예요. 또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등원하는 도보 친구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유아의 상태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교환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린이집 보통 이렇게 한대요. 유치원에서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두고 나왔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보호자의 관리 감독에 입비하기 때문에 아주 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교실에 선생님이 감각있게 계시면서 들어오는 아이들을 눈을 맞추고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일과가 무엇일지 메시지를 주고받아 보세요. 네. 특히 연령 어린 영유아의 경우에는 유아교사는 부모와의 떨어지는 과정에서 힘이 들거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할 때는 더욱더 다정하고 편안한 공간과 인적 자원을 상기시키는 방법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선택 활동이에요. 현장에서의 자율선택 활동은
자유놀이, 프리플레이라는 용어에서 비롯되었죠. 양학승은 자유선택 활동을 유아가 개별적인 흥미와 요구 및 발달 수준에 따라 유아 개인의 학습 내용과 속도를 조절하여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여 활동하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유아의 개별적인 요구를 고려한 활동은 유아의 자존감 및 자기훈련, 사회적인 기술과 감각적인 반응의 기초를 형성해주고 자유선택 활동은 실내외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흥미 영역별 활동을 유아가 자신의 요구와 흥미에 따라 선택하고 계획하며 수행해본 후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유아교육에서는 교사 자신의 학습적 가치와 교수 학습 방법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유아 개개인과 그룹 형태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유아에게 주어진 개별이나 소집단의 활동 유형이 경계되기 때문에 유아교사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법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정리정돈 및 전이활동이에요. 정리정돈은 하루 일과 중 자유선택 활동이나 대소집단 활동 등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유선택 활동에서 하나의 활동을 끝내고 다른 활동을 선택할 때 활동이 끝난 교부들은 제자리에 둬야 되겠죠. 따라서 자유선택 활동이 진행되는 중에도 정리정돈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리정돈은 개별적인 것과 전체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자신이 하던 활동을 정리하고 다른 활동으로 정의하는 것은 개별적인 정돈입니다. 전체적인 정리정돈은 모든 유아가 동시에 참여하는 대청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내외 자유선택 활동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모든 유아가 동시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고 활동을 하겠죠. 보통 정리시간은 10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하지만 바람 부는 날씨에요. 그럼 좀 더 정리시간을 길게 잡아줘야 되겠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교사는 정리정돈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 유아가 자발적으로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통한 지도를 합니다. 이 활동은 한 활동이 끝나고 다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생기는 공백 시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다음 활동 시 장소나 집단 형태의 변화가 있을 경우 유아가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어서 아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리활동은 짧은 시간이지만 유아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계속 아이를 앉혀놓고 정리활동만 한다면 아이가 너무 지루해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 시간에도 굉장히 아이들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배려를 해서 수업을 짜야 합니다. 자, 정리 시간과 전이 시간에서의 유아 교수의 학습 방법은 다양하게 필요하지만 유아의 개개인의 활동이 끝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유통성과 시간적 안배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유아가 함께하는 활동이나 그룹 형태의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유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참여 여부를 지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소집단 활동인데요. 대집단 활동은 일반적으로 한 반 전체 유아를 말하지만 전체를 반으로 나누어 구성한다는 집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집단 활동은 한 반을 두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보조교사가 돕거나 한 교사가 시간대별로 집단을 달리하여 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연막탄 피우고 대피하고 있죠. 소집단 활동은 한 반을 두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보조교사가 돕거나 한 교사가 시간대별로 집단을 달리하여 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주제나 활동에 따라 유아들끼리만 활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소집단의 활동에서는 개별 유아의 특성과 가드 등을 고려하여 집단을 구성합니다. 즉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유아를 혼합하는 것도 좋고 또 소극적인 유아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끌어내기 위해서 유아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소집단 활동에는 이야기 나누기, 신체 및 음률, 게임, 동화, 동시, 그리고 과학, 요리, 현장학습, 간식과 점심, 육식과 낮잠이 있습니다. 유아교사는 대집단 활동에서는 유아들 교사 비율이 조금 넓은 벌판이어서 교수학습 방법의 종류나 유형을 신중히 선택해야 되고 전체를 수업이나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간혹 집단 생활을 이탈해달라는 유아를 대상으로 동행할 수 있는 교수로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듯 유아교사의 하루 일과 운영 안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은 상황과 놀이 장면 및 교육 환경에 따라 다각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지지되고 지원되어야 합니다. 예, 이것으로 2장을 마치고 이제 3장을 이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3장은 큰 범주에서 파트 2에 들어가요. 예, 파트 2에서는 교육 학습의 교과 교육의 학습 원리를 알아보고자 먼저 이제 유아교육 기간의 하루 일과 등에 대해서 교과 교육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획은 일과 운영 속에서 프로그램과 교과 통합의 실제에 대해서 보는 이틀 연속으로 토대로 교수학습 계획을 하는 원장과 실제 방법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연간, 월간, 주간, 단위교육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주제에 따른 개연성과 계획안 작성법을 숙지해서 실제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3장 일가 운영에서의 교과교육 첫 번째 하루 일가의 운영에서의 교과교육 또 교수학습 프로그램에서의 교과교육 유아교실 안에서의 교과 통합의 예시 자유선택 활동 영역별 운영의 실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챕터 3에서는 유아기간 하루 일과 구성의 원리 각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라 합니다. 일가 운영의 기본 원리를 숙지하여 발달에 맞는 일가 구성을 할 수 있고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일가 교육을 숙지하여 교실 안에서의 통합 활동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먼저 일가 운영의 특징을 알아보고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적인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 알고 교과 간의 통합교육에 대해서도 논의하면 좋습니다. 유아교육 기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아와 학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유선택 활동의 중요성도 다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국가교육 내 교육학습 원리 및 운영 하루에 일과를 계획하여 유아에게 제공되는 활동은 유아교육기관이 지향하는 프로그램의 철학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대부분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누리과정에 기초하여 일과를 제공하고 계획합니다. 일과 계획 및 운영 시에는 일과 진행 순서를 일관성 있게 계획해서 유아가 편안하고 또 자신이 앞으로의 일정을 마음속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 동이 뭐예요? 하마, 입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유아가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의 앞으로의 일정을 마음속으로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 대집단과 소집단 활동을 균형 있게 계획하고 유아의 집중력을 높이는 일과 구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대 유아의 발달 수준, 실질적인 욕구, 유기관, 시설과 공간, 학습의 원화수, 묘사수를 고려하여 만들어야